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넥스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넥스칩은 NCN에서 이 기업 분할을 해서 만들어진 이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 회사입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항상 자율주행이란 얘기가 나오면 뭐 현대차나 기아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 그 외부 환경을 이 아날로그 환경의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 디지털 기술을 전환할 수 있는 그 외부 영상을 받아들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영상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 아날로그 화면을 풀어서 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아날로그 세상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언어로 전환한다는 건 그 사이에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이 넥스칩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내 카메라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요즘 좋은 차들은 나옵니다. 왜냐면 이 주차할 때나 이럴 때 이런 전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자기 중심을 잡으면서 주변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고 적당한 위치에 자동 주차를 하는 이런 기술도 이미 고급 차에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메라들이 외부 영상을 찍어서 그걸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을 이 넥스칩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넥스칩은 매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매출이 외형이 아직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매출 외형이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작년 반기와 올해 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반기 55억이었고 올해 반기는 매출액 67억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영업 손실은 164억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17억이 발생했죠.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올해는 112억 정도로 반기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매출 외형보다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칩은 자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보다는 매각, 즉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NCN,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NCN 지분이 45.11%에다가 특수관계인들 포함하면 45.35%를 갖고 있는 건데요.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M&A 할 때 이 NCN이 넥스칩의 지분에다가 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같은 매출액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이건 M&A 대상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NCN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NCN 자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넥스칩이 계속 돈을 까먹고 있고 NCBIT라는 바이오 업체도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돈을 까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NCN 그룹 전체를 봐서도 말 그대로 이제 실적이 형편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칩에 대한 M&A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NCBIT라는 업체는 지금 내년 정도에서 아마 기술성 평가를 받고 상장할 거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내년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넥스칩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넥스칩의 보유 기술도 시장에서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 넥스칩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건 일단 인간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여는 하지만 최소한의 관여를 통해서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현대차가 다른 그 외국의 완성차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건 이 현대차의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속도가 80km에 달한다는 거죠. 기존에 해외에 있는 업체들, 도요타나 이런 업체들이 한 3단계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성공한 것은 대부분 60km입니다. 하지만 8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5G 이동통신이 웬만한 대도시엔 다 깔려 있고 이제는 6G로 이 그 통신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즉 이 일반적으로 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대도시에서는 완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3단계 자율주행을 80km까지 고도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율주행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이고,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넥스칩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하지만 그 이후 이 고점을 다시 계속 우상향하면서 가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면서 장기 평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장대형으로 만들고 또 N자형으로 계속 N자형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N자형으로 올라가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재료는 호재지만 그 재료를 뒷받침해서 주가를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줄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넥스칩이라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 적자라는 실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에서도, 바이오 업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그 회사들을 잘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기술성은 있지만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실적이 적자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 투자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